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이 베이징의 문을 연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중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이 경제적 도박에서 안보와 사회적 위기로 변질되면서 대중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단순 관광의 범위를 넘어선 폭력 사태, 공공질서 파괴, 범죄, 그리고 회색 지대 활동이 단기간에 급증했습니다. 단순한 새치이나 쓰레기 투기를 넘어 공무원 폭행, 흉기 난동, 음악 심지어 국방시설 인근 드론 침투 등 국가 주권을 위협하는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중공의 세뇌 교육 아래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은 마치 자국의 경제력이 다른 나라의 법과 규범 위에 있는 면죄부라도 되는 양행동합니다. 결국 각국은 국경을 조이고 비자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중국인 관광객들은 가는 곳마다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이 직면한 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무법 전지, 오만하고 공격적인 태도, 그리고 절도와 간첩 행위를 전 세계로 수출한 데 따른 당연한 대가입니다. 말레이시아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시행한 이후 중국발 입국자가 전례 없는 속도로 급증했습니다.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었지만 중국인 방문객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으며 심각한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경제적 계산으로 시작된 일이 이제는 공공질서, 사회 안정, 심지어 국가 주권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최대 토종 커피 체인인 주스 커피에서 발생한 사건은 전국적인 논란에 불을 지었습니다. 온라인에 퍼진 영상에는 한 중국인 관광객이 카페 직원과 격렬하게 대치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 속 여성은 누가 나 보고 나가라 했냐, 내가 왜 나가야 하냐라고 소리 지르며 여직원에게 커피컵을 집어 던졌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은 엇갈립니다. 여성이 신내 흡연을 했다는 주장도 있고 서비스가 늦다며 직원이 중국어를 못 알아듣는다고 착각해 화를 냈다는 말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그녀가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폭발하여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카운터 물건을 쓸어버리고 음료를 직원에게 직접 투척했다는 사실입니다. 말레이시아 여론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온라인 댓글에 99.9%가 그녀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널리 공유된 한 댓글은 불만이 있으면 매니저에게 항의하면 되지, 직원을 폭행하거나 물건을 던져선 안 된다, 싱가포르였다면 즉시 체포됐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중국인 관광객과 관련된 이런 소란은 말레이시아인들에게 끊이지 않는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8월 13일 쿠알라푸르 국제공항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불국 수속 중 다른 승객에게 양보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중국인 여성이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여성 이민국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더니 갑자기 직원의 히압을 잡아채 머리를 카운터 기둥에 들이받았습니다. 공항 보안 요원이 개입해 제압하고 경찰에 넘길 때까지 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이민국 노조는 강력한 규탄 성명을 내고 이 폭행이 법치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이자 국가 중유 교통 허브의 보안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국자들은 이런 행위가 공공안전과 국가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같은 날 가장 지역에서는 또 다른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쇼핑몰 근처 교차로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차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았습니다. 부상자를 돕기는커녕 그녀는 공격적으로 돌변해 칼을 꺼내 운전자의 등을 찔렀습니다. 행인들이 말리려 하자 처음엔 차로 도주하려다 사람들이 몰려들자 다시 차에서 내려 칼을 휘두르며 무차별적으로 행인을 공격하고 쇼핑몰 안까지 난입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녀가 난동을 부리며 말레이시아가 싫다고 소리쳤다고 전했습니다. 6명이 다쳤고 그중 2명은 입원할 정도로 중상이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말레이시아 국립대학에 재학 중인 24세 유학생이며 재료 중 스트레스와 불만을 이유로 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개인적 불만이 극단적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대중의 공포는 더욱 커졌습니다. 며칠 전에는 중국인 남성 2명이 말레이시아 국방부 인근 제한 구역에서 드론을 날리다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고용주의 지시를 따랐다고 주장했지만 목적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금지 구역 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에 대해 수사 당국은 간첩 활동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관광객 유입이 정보 수집 활동을 은폐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쿠알라푸르 국가기념비에서 발생한 사건은 대중의 경각심을 더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약 10여 명의 무리가 중국에서 박해받는 파홍 관련 전시물을 강제로 철거했습니다. 이들은 전시물을 차량에 싣고 달아났고 현지 파룬궁 수련자들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노골적인 행위는 베이징이 국경 넘어 남의 땅에서까지 탄압을 자행하는 내정 간섭의 사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런 굵직한 사건 외에도
일상적인 소란은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새치기, 폭언, 쓰레기 투기 등 공공장소에서의 주퇴가 계속 보고됩니다. 현지 주민들은 일부 중국인 관광객이 자국의 경제력을 믿고 현지 법을 무시한다고 비판합니다. 공항과 군사 지역부터 도심거리, 야시장, 국가 랜드마크까지 누적된 사건들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냅니다. 한 말레이시아 블로거는 한 사건이 잊히기도 전에 또 다른 사건이 터진다고 한탄했습니다. 사건의 빈도와 심각성은 말레이시아의 무비자 정책이 의도치 않게 관광을 넘어선 위험의 문을 연 것은 아닌지 묻게 합니다. 문제는 말레이시아뿐만이 아닙니다. 베이징과 긴밀한 관계인 싱가포르도 비슷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2025 연상반기에만 150만 명 이상의 중국인 관광객이 입국했습니다. 유입과 함께 문제도 터졌습니다. 한 중국인 여성은 편의점에 컵라면 뜨거운 물이 없다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직원에게 뜨거운 물 없이 어떻게 라면을 먹냐, 여기가 뭐 이런 곳이냐, 싱가포르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중국인 관련 절도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6월에는 쿠알라룸푸르발 싱가포르행 비행기 좌석 위짐칸에서 물건을 훔친 남성 2명이 체포되었습니다. 8월 초에는 두바이발 비행기에서 비슷한 절도를 시도하던 중국인 승객이 잡혔습니다. 같은 말레이시아에서 입국한 직후 철도 주변 주택을 턴 중국인 용의자 4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까지 일관된 패턴이 나타납니다. 중국인들이 폭력, 불법, 소란 행위에 반복적으로 연루되면서 공공의 신뢰와 호의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평몬과 양공은 외교적으로 아무리 친해 보여도 중국에는 진정한 동맹이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중국인에게 국경을 여는 것이 거리 폭력, 절도, 간첩 행위, 정치적 간섭 등 다양한 위험에 동남아 국가들을 노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늘어나는 사건 리스트는 시급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수백만 중국인 관광객이 가져오는 경제적 이익이 공공안전과 국가 자율성이라는 비용을 치를 만큼 가치 있는가? 비평가들은 환대와 방종을 혼동해선 안 되며 강대국의 비위를 맞추느라 주권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태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동남아 전체에 울리는 경종입니다. 중국인 방문객 유입은 더 이상 단순한 관광 현상이 아닙니다. 심각한 재평가가 필요한 복합적인 안보 도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이제 냉혹한 선택 앞에 섰습니다. 주권과 사회 안정, 공공 안전을 우선시할 것인가? 아니면 단기적 경제 이익을 위해 그 기반을 계속 도박판에 걸 것인가? 중국인 관광객 당장 막아라. 태국 인내심 폭발. 중국인 관련 스캔들 연이어 터지며 국민 분노에 달래 잘못된 무비자 정책으로 나라 전체가 망가지고 있다. 태국 정부는 최근 중국발 입국자가 올해 들어 35PRCN 가까이 감소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태국 관광 산업에 큰 타격입니다. 그러나 수입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태국 내 여론은 의외로 차분하거나 오히려 대놓고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점점 더 많은 태국 시민에게 감소세는 경보가 아니라 안도감을 주고 있습니다. 방콕의 택시 기사뿐은 변화가 즉각적으로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중국 단체 관광객이 점령했던 거리는 이제 유럽, 미국, 일본인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중국 패키지 투어만 봤던 호텔과 식당들도 고객층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푼시에 따르면 많은 태국인은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 오랫동안 거부감을 느껴왔습니다. 그들을 회색지대 사업 관행이나 현지 법규를 교묘히 피해가는 행동과 연관짓기 때문입니다. 품 쇼핑과 떼지어 다니는 관광이었다면 최근 여행객들은 문화와 체험에 중점을 둔 개별 여행객이 늘었습니다. 그는 이 그룹이 지역 사회에서 그나마 더 환영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태국 사업주들도 비슷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많은 이가 저가 중국산 상품과 철저히 통제된 쇼핑 투어가 수년 동안 태국 국내 사업체들을 갉아먹고 이윤을 깎아내리며 전체 관광 생태계를 망쳤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태국 학자들은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구조적 취약성을 만들어 방문객 수가 급감할 때 산업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일련의 논란으로 더욱 굳어졌습니다. 24년 10월 태국에서 새총으로 새를 잡는 중국인 관광객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며 공분을 샀습니다. 태국 네티즌들은 중국인과의 불쾌했던 경험을 쏟아냈습니다. 뷔페에서 음식을 과도하게 가져가거나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서비스 직원을 무시하는 태도가 주된 불만이었습니다. 만취해 난동을 부리거나 분비는 곳에서 고성을 지르는 영상들은 부정적 인상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유사한 논란은 동아시아 다른 곳에서도 보고됩니다. 한국에서는 2025년 9월 단체 관광 비자 면제가 재개된 직후
중국인 관광객이 길거리에서 소변을 보는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일본 또한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인 방문객이 급감했고 관련 주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태국에서 대중의 좌절감은 중국인이 연루된 회색 시장 스캔들로 인해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22일 방콕 중앙교도소에서 대규모 부패 사건이 폭로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중국인 수감자 그룹이 교도소 경영진 거의 전체를 매수해 금지 물품은 물론 성매매 서비스까지 간방으로 반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스캔들로 태국 법무장관은 즉시 교도소장을 해임하고 전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국은 또한 관광 비자로 입국해 제한된 직종에서 불법 취업한 중국인 노동자들을 다수 적발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중국인들이 태국인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우려를 부채질했습니다. 2025년 3월 태국 식약청은 약 1억 4,300만 달러 약이 70억 원 상당의 위조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를 압수했다고 발표했는데 대다수가 중국산이었습니다. 동시에 중국 내부 경제 상황은 해외여행 감소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고 소득은 줄고 가계 부채는 늘며 소비자 신뢰는 약해졌습니다. 한 해에 여러 번 태국을 찾던 중산층 중국인들도 이제는 한 번 가기도 힘들어졌습니다. 항공료 인상 외환화 약세, 태국 물가 상승은 수요를 더 꺾어 놓았고 한때 저렴한 여행지였던 태국을 점점 비싼 선택지로 만들었습니다. 치안 우려는 망설림을 더했습니다. 미얀마 접경 지역의 사기 범죄 네트워크가 주목받으면서 특히 중국 배우 왕신이 태국에서 납치돼 사기 소굴로 팔려갔다는 소식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태국 경찰은 현지인이 연루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태국이 인신 매매 중개질라는 소문은 여행객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국제사회가 글로벌 사기 조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미국, 영국, 한국 등은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을 제재하고 미얀마 북부 사기 네트워크를 주요 안보 위협으로 지정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이 조직의 배후 인물 일부는 중국 정재계와 연계되어 있으며 이는 초국가적 사기 범죄와 오랜 회색 시장 시스템이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 보여줍니다. 관측통들은 중국 관광의 침체가 단순한 경기 순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적 기능 장애, 국수주의 그리고 중공과 연계된 비공식 권력 네트워크의 확산과 관련된 더 넓은 우려를 반영한다고 주장합니다. 더 많은 나라가 대규모 중국인 관광객 유입을 경계하게 되면서 진짜 문제는 평범한 중국 시민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는 정치, 제도적 시스템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 손절, 막대한 외국 자본 탈출, 공장 줄업 사태, 중국 경제의 부상은 개혁 개방 정책과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이라는 두 가지 결정적 힘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WTO 가입은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 통합시킨 진정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궤적은 역전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베이징은 WTO보다 더 진보된 체제라 여겨지는 포괄적 점진적 한평양 경제 동반자의 옵정시 풋 가입을 거듭 시도했지만 매번 단호히 거절당했습니다. 동시에 외국 제조업체와 대만계 기업들은 가속도가 붙은 채 중국 본토를 떠나고 있습니다. 한때 활기찼던 산업 단지들은 이제 정체되었습니다. 해안성들의 수많은 소규모 의료 공장들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베트남이나 다른 동남아 국가로 생산 기재를 옮기면서 주문이 끊겼다고 보고합니다. 공장 노동자들이 올린 영상에는 으스할 정도로 조용한 교대 시간, 멈춰선 생산 라인, 일감이 주로 소집된 긴급회의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유지 보수 예산을 뼈만 남기고 삭감한 탓에 화재가 발생한 공장도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입을 모아 2025년이 겪어본 중 가장 고통스러운 해였다고 말하며 2026년은 더 깊은 고난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오랜 직원들이 갑자기 해고되고 가게 빚은 늘며 임금은 줄고 생활비는 계속 오릅니다. 중국 주요 도시에서 노숙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원 PC방 또는 인도 위임신할로 옆에서 잠을 청합니다. 노동자들은 90분 노동의 고작을 위한 약 190원을 벌었다며 공장 도급보다 폐지 줍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음식 배달 기사들은 수입이 급감한 가운데 피로와 살인적인 스케줄 탓에 교통사고는 늘고 있다고 전합니다. 노점상과 저가식당들은 손님 발길이 거의 끊겼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나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돕니다. 술, 볶음밥, 국수조차 안 사 먹습니다. 일부 노동자는 돈을 아끼려 하루 한두 끼만 먹는다며 만성 피로와 어지럼증, 실신을 호소합니다. 보육비를 감당 못해 아기를 데리고 배달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무직 업계에서도 해고가 광범위하게 진행 중입니다. 어떤 회사는 2년 새 월급을 3번이나 깎았고 부서
전체가 통폐합되거나 없어졌습니다. 구직자들은 수개월 동안 매일 이력서를 5통 넘게 보내도 면접 한 번 못 본다고 말합니다. 인베디드 시스템 전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고여직을 포함한 프로젝트 팀 전체가 몇 달에 걸친 단계적 해고 끝에 전원 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자영업도 대규모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마다 빈 점포가 늘어나고 한때 붐비던 상업거리는 셔터링 가게들로 줄을 이었습니다. 건물주들은 손실을 줄이려 빈 상가 전체를 잠가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우위안에서 10위안 약 1,000원에서 2,000원을 받는 이발사가 흔해졌고, 남성들의 영역이었던 음식 배달과 차량 호출 서비스의 여성들이 점점 더 많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남자 가장 혼자 벌어 가족을 부양하던 시대는 끝났으며 가족 모두가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일부 국영기업, 심지어 관공서조차 임금 지급을 3개월에서 8개월씩 미루고 있다는 보고가 나옵니다. 노동자들은 찐빵과 컵라면으로 버티다 체불이 너무 길어지면 짐을 싸서 때로는 회사 비품까지 챙겨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온라인 토론은 중산층의 태도가 급변했음을 보여줍니다. 조금이라도 재정적 여유가 있는 가정은 자산을 해외로 옮기거나 자녀를 유학 보내거나 완전한 이민을 계획합니다. 비판자들은 조국을 버린다고 비난하지만 다른 이들은 고국이 살만하다면 누가 굳이 외국 가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겠냐고 반박합니다. 많은 사람이 현재 장호를 직설적으로 100한 약 19,000원 미만이라고 말합니다. 임대 건물에서는 한 층 전체가 갑자기 비워지고 건물주는 빈방을 모두 잠가버립니다. 주강 삼각주와 양강 삼각주 전역에서 공장, 상점, 산업단지가 멈춰섰습니다. 깊고 구조적인 경기 침체에 눈에 보이는 징후입니다. 일부 분석가는 상황이 적어도 3년에서 5년간 나아지지 않거나 더 악화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소득 증가 없이 노동자가 늙어가면서 1980년대생과 90년대생은 인생 후반부를 끊임없는 경제적 압박 속에 보낼 수 있습니다. 평론가들은 결단력 있는 조치와 구조 개혁 없이는 수많은 사람이 시대 경제적 경량에 휩쓸려 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중국의 CPTPP 가입 좌절은 단순한 외교적 실패가 아닙니다. 중국의 경제 및 제도적 방향성에 대한 신뢰 상실을 반영합니다. 자본 도피, 공장 폐쇄 광범위한 권한은 고립된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 신뢰를 잃어가는 시스템의 상호 연결된 증상입니다. 중국 연예계 붕괴 임박, 톱스타도 실업자 신세, 텅빈 극장가, 그리고 위먹 사건으로 폭발한 대중의 분노.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베이징 영화관의 충격적인 현실을 담은 사진과 영상이 돌고 있습니다. 극장은 거의 비어있고 어떤 상황과는 관객이 단 한 명뿐입니다. 톱스타들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베테랑 스타 황샤오밍은 공개적으로 현재 영화 스케줄이 하나도 없으며 감독들에게 일을 달라고 부탁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견 여배우 류타와 증은 대본이 아예 안 들어온다고 고백했고 신지 있는 3년 연속 배역을 하나도 못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경제 전반이 약화하면서 영화 및 방송 부문도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제작 편수가 급감해 수천 명의 배우가 수개월 심지어 수년째 실업 상태입니다. 많은 이가 직업을 포기하고 쇼폼 영상, 플랫폼, 라이브 커머스 또는 육체 노동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일부는 생계를 위해 배달기사, 청소부, 거리 공연자로 일합니다. 한 29세 여배우는 배달을 지원했다. 거절당하고 전단지를 돌리다 식당 아르바이트 자리를 겨우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업 배우로는 더 이상 못 살아요. 배달이나 서빙을 하면 입에 풀칠은 합니다. 한 달에 2,000위안 약 38만 원만 더 벌어도 안정적일 텐데요. TV 드라마로 알려진 배우 위층비는 매달 갚아야 할 주택 대출금이 10,000위안 약 190만 원이 넘는데 연기 수입이 전혀 없어 기본 생활비를 위해 배달 일을 해야 한다고 털어놨습니다. 업계 수치에 따르면 2023년 신규 드라마 제작 편수는 30피아시엔 이상 줄었고 중국 최대 촬영지인 홍의 보조 출연자 수는 40% 넘게 감소했습니다. 어급 스타들조차 배역 감소와 급격한 출연료 삭감이라는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침체 원인을 정부가 연예인 출연료 상한제를 도입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정책은 자본의 급격한 이탈을 초래해 거의 10,000개에 달하는 영화 및 방송 후 제작사가 문을 닫게 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소위 트래픽 스타, 연기력보다 온라인 팬 트래픽에 의존하는 아이돌형 스타들이 거의 모든 주요 작품을 독점했습니다. 실력은 있지만 덜 유명한 배우들은 밀려났습니다. 한 제작자는 캐스팅 환경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요즘 캐스팅은 배달 음식 주문 같아요. 제일 비싼 걸 고르거나 제일 싼 할인을 찾거나 둘 중 하나죠. 중간은 아무도 안 원해요. 관측통들은
더 깊은 위기가 예술적 능력보다 온라인 인기를 중시하는 경직된 위계 질서에 있다고 봅니다. 중앙이극 학원이나 베이징 전용학원 같은 명문대 졸업생들조차 이제는 베이징 표류자 북경과되어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희망 없이 오디션장을 전전합니다. 젊은 배우 위멍능의 의문사는 대중의 분노를 비등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온라인의 많은 이는 그가 연애의 어두운 권력 구조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가 부유한 홍색 귀족 2세 3세 공산당 고위 간부와 재벌의 자녀들의 장난감 취급을 받다 고문당해 죽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책임 규명 요구로 폭발했습니다. 실업자가 되는 게 죽는 것보단 낫다. 널리 공유된 댓글입니다. 위먹는 사건이 완전히 밝혀질 때까지 우리는 중국 연예계를 보이콧한다. 한편 중국 박스오피스는 계속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올해 국경절 연휴 총 티켓 판매액은 겨우 18억 위안 약 3,400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는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장기 침체를 보여줍니다. 수익 감소와 시청률 하락에 직면한 스트리밍 플랫폼들은 장편 드라마 제작을 줄이고 있어 중화이권 배우들에게는 기회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중국 연예계 붕괴는 더 이상 주기적 침체가 아닙니다. 경제 수축, 자본 이탈, 왜곡된 인센티브 그리고 깊은 대중적 환멸이 주도하는 구조적 붕괴입니다. 관객이 보이콧하고 극장이 비고 스타조차 본업으로 먹고 살 수 없을 때 위기는 더 이상 예술이나 유명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신뢰, 안전 그리고 중국 영화 산업에 과연 미래가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다. 사회가 결과만 맞으면 과정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위에서는 성과를 조작하고 아래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규칙을 깨고 편법을 찾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규칙을 지키는 사람만 바보가 된다. 경제가 차가워질수록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얼어붙고